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한겨레 신문 김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보이는 라디오 처음이죠? 예, 뭐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 번 우리 방송에서. 우리 방송은 처음이죠. 예, 당연히. 다른 방송 언급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방송. 죄송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세먼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3일째인데 두 분 오늘 방송 올 때 어땠었습니까? 그나마 북서풍이 불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 올 때는 그나마 좀 나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기만 기원해야 되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괜찮고 서풍이 불면 큰일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람의 영향에 이렇게 심각하게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거치는 장면을 거의 실시간으로 오후에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부러운 게 거의 없는데 미세먼지 없는 건 좀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딱 우리까지만 이렇게 좀 심하고 일본부터는 또 괜찮더라고요. 동해상만 딱 뿌옇고 희한하게 그 바람이 이렇게 차단을 해주더라고요. 이 바람이 흐르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강릉이나 속초 같은 데만 가도 사실 이 태백산 백두대간 건너편만 가도 좀 확실히 덜한 느낌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세먼지 없는 따뜻한 곳으로 휴양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돈다고 하던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뭐 심각하다고 하니까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했다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예, 뭐 미세먼지 감축이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 정책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회교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한 의제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공약은 했습니다만 이 다른 공약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재해에 가깝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중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크게 많이 달려 있고 이걸 어떻게 30%를 줄인다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지금 정부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노후 석탄 발전소 8기를 이제 일시 가동 중단한다든지 굉장히 안 좋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석탄 발전소가 어쨌든 그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디젤차를 줄이는 거, 노후한 디젤차를 줄이는 거.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의 영향이 큰 거는 사실인데 이게 지금 좀 연구를 해보면은 약간 뭐 편차가 있긴 한데 대충 20%에서 50% 정도가 중국의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환경부가 한 것도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이 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그 거꾸로 얘기하면은 50%에서 80%는 국내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히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인 거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뭐 외교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일인데 자 그런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미세먼지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등장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이해는 좀 안 갔거든요.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탈원전과 미세먼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키워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석탄, 디젤 이렇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석탄과 관련해서 제일 큰 게 이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정책 전반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이제 핵심적인 공약 가운데 탈원전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공격을 받는데 원전 가동을 중단하니까 오히려 먼지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고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좀 설명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원전을 둘러싼 쟁점이 될 때마다 어떤 이제 특정한 주제들을 끌어와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디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디젤도 정치적으로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클린 디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디젤차를 한쪽 정치 집단 굉장히 좀 장려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디젤차가 모든 것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 또 정치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고등어 굽지 마라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아까 전에 뭐 그 홍은표 원내대표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60년에서 길게 보면 80년까지 지금 그 굉장히 장기간으로 지금 탈원전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면 원전이 다 가동이 중단이 됐느냐. 지금 딱 한 기, 고리 1호기가 수명이 다해서 30년의 수명이 다해서 한 기 중단된 거 빼놓고는 없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들이. 그리고 뭐 추가로 지금 신규로 짓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추가로 지은 거는 중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등에 관련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많은 것과 이거는 거의 좀 저는 악의적 선전선동이라고 봅니다. 하등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범은 석탄발전소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인데 석탄발전소를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뭐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데 그것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시간이 필요한 거고 같은 다 같이 물려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석탄도 뭐 좀 화력발전도 줄이고 요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당장에 지금 미세먼지가 있는 거를 마치 뭐 지금 탈원전하고 연결 시키는 거는 뭐 좀 악의적인 저는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 석탄 비중을 늘리면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 이 주장. 앞에 정부가 원전을 줄이고는 일단은 거짓 뉴스다. 네. 원전을 줄이지 않았다는 내식이고요. 그럼 뒤에 석탄 비중을 늘렸다. 이거는 어떻게 팩트체크가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석탄화력 발전의 발전량을 보면 21만 9,477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보다 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전 발전 비중이 줄어들어서 는 것이 아니라 그 원전에 안전 문제가 생겨서 정비 때문에 원전을 멈췄던 기간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미 5, 6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한 5년이나 10년 단위를 앞서서 미리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증가가 된 거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세운 거는 이제 8차 전력수급 계획인데 여기서부터는 석탄화력 발전량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것은 이제 가스발전소도 대체 건설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해 11월 석탄 화력 발전량은 전년 동월 대비하면 4.1%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늘려서 미세먼지가 늘어났다 이런 주장도 사실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원전을 줄인 것도 아니고 석탄 비중을 늘린 것도 아니라 하면 결국은 이거는 선동 효과만 있는 거네요. 이것과 그러니까 뭐 탈원전에 찬성하고 반대할 수는 있는데 미세먼지랑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탄 발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줄였다고 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문제의 어려움인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된 비율도 변하고 기후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저감 조치를 3일 실시한 게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역사적이다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해서 역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비율의 폭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특정 요인 하나를 줄인다라고 해서 이 전체 포시 얻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에서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주장들을 서로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도 중국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에게 유리한 통계들을 대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미세먼지가 작년보다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갈수록 심해진다고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야당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를 잘만 우리가 활용하면 정치적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예, 연결이 되나요?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이게 공격할 만한 요소고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책임을 지고 감축을 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패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수치가 낮아졌어요. 근데 매우 심한 날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한 번씩 이렇게. 그게 이제 대기가 정체되면은 날아가지가 않고 있는데 이런 날들이 예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을 우리가 무슨 제갈공명도 아니고 없던 바람을 동남풍을 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럴 때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가 정부가 지금도 저감 대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비해서 체감적 불편함이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미세먼지 관련된 통계나 지표를 발표를 해주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날씨 발표하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고지해주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애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 노인들이나 이런
언론층에서는 거의 이제 날씨 보듯이 지금 미세먼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아졌고 환경 이슈의 특징이 특정 소득 이상의 진입을 하면 굉장히 그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가 그 국면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정말 제갈량한테 동남풍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동남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불어줬으면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탈원전 정책 원전 백지화 이야기는 야당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당 중진 의원이죠. 송영길 의원이 주장해서 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파장이 크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약간 팽팽해요. 사실. 그러니까 절반은 지지를 하시는 분,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반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려면 원자력 발전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각자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은 존중하고요. 송영길 의원께서 그렇게 원래 약간 이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적인 색깔을 예전부터 많이 드러내셨던 분이라서 별로 놀랍지는 않고요. 다만 정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갈 것인가가 지금 관건인 거죠, 사실. 예. 자, 보이는 라디오로 이정인님께서 오늘 홍콩 언론이 한국은 미세먼지 중국 탓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의 것이다. 이게 좀 뻔뻔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왜 있냐면은 중국은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공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심각하니까 하지만은 아예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불만을 내비치면 아예 무시 전략이었는데 이제 반응을 할 정도로 이게 그 중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이제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공동조사를 하고 사실은 좀 더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할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내에서 사실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몰라요. 중국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래서 공동조사의 연구 필요성이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조사의 결과에 나오면은 거의 20에서 50%는 중국 영향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측에도 시사점이 있는 게 이게 중국과 우리의 국가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우리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미세먼지의 원인을 대부분 중국으로 돌려왔어요. 그러니까 국내 요인에 대한 것들을 거의 얘기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미세먼지가 봄철에 오거나 하면 황사와 동의어로 취급을 하면서 이게 중국에서 넘어오는 모래바람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신화가 깨진 게 기후를 가리지 않는, 그러니까 계절을 가리지 않는 측면이랑 여러 가지 너무 많아지는 이 측정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중국 탓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중국하고 우리하고 이 미세먼지가 누구의 것이냐고 싸워봐야 양국이 모두 득이 없고 결국에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 대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탓을 지금 한국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전제는 뭐냐면 중국도 이미 한 300개 도시 가운데 100개 도시에서는 미세먼지 측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한 감소를 시켜야 된다라는 걸 국가적인 의제로 가져왔기 때문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략해서 협력의 지점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지점들이 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이 미세먼지 한국으로 불어오는 거 중국 탓도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숨겼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어쨌든 동풍이 불 때는 미세먼지가 없고 우리나라에 서풍이 불 때는 심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중국은 우리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대부분이 중국 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줄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줄긴 줄었어요. 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은 줄긴 줄었는데 아까 김한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제 사람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대 초반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진짜 1m, 2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베이징은 특히 그래서 공해를 일으키는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거를 외곽으로 다 옮겼어요. 베이징을 좀 그나마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근데 약간 동쪽으로 많이 와서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도 줄고 한국도 줄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이 정도 줄었다고 해서 한국이 그만큼 줄었느냐는 아닌 거죠. 퍼센테이지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통계가 일종의 뭐 눈속임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2002년과 2012년에 미세먼지 수치를 이제 비교를 하면 국내 수치를 비교를 하면 120일에서 50일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감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통계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를 측정을 2015년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숫자들을 받아보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는 측정을 하더라도 그걸 고지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인지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지가 되는 상황이고 모두가 이제 앱을 깔아갖고 매일 아침에 저도 나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상으로 침투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일반적으로 인식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과학적으로. 다만 우리가 과거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측정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 최근에는 들어오게 된 것 뭐 이런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묘루님께서 중국은 대부분 한반도와 인접한 산둥반도에 공장들을 다 몰아넣어서 베이징은 공기가 깨끗해진 대신 서울은 해리되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실제로. 예, 그것도 그 미세먼지 농도 지도를 보면 예.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우리 서해안 해당되는 거죠. 그쪽으로 다 집중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몰아넣었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안가에 공장이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미 옛날부터 사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징 근처에 있던 거를 그 외곽으로 다 몰아낸 건 사실은 그래요. 베이징 공기가 매주 깨끗해졌는데 그 부분이 한반도에 더 영향을 줬을 수도 있겠다. 동쪽으로 더 가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있겠죠. 그러면은 그 어쨌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계속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심리적인 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도 민감하게 느끼니까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그 당연한 거고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는 심리적인 거가 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정체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효과적으로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게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며칠씩 대기가 안 움직이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죠. 그 저희가 학교 다니던 80년대, 90년대 그때는 집집마다 다 석탄 뗐잖아. 연탄 떼고. 그렇죠. 화력발전소 막 돌아가고. 그때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몰랐나요? 이게 뭐 미세먼지야?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뿌었네?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라는 말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 공장의 노동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동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그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규제, 법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이 미세먼지 문제도 사실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이 문제가 인지되기 시작하는 한 그리고 이 문제는 단기적인 해법이 지금 사실 없는 상태인 거고 한중일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라든지 디젤을 덜 쓰는 문제 이런 것들로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게 아니라 미세먼지의 원인에서만 시각을 보면 이게 중국 탓이냐 우리 탓이냐 디젤 탓이냐 단순히 석탄 탓이냐 이게 아니라 이거의 조치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으로 좀 정부가 시야를 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와이셔츠 입으면은 하루만 입어도 여기가 까매졌어요. 예. 그 공기 질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때 뭐 이산화황이고 뭐 이렇게 자동차 기술도 발전이 안 해가지고 굉장히 배기가스가 질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방학 때 삼촌 집 한 번씩 놀러 오면 서울 살 때 못 된다고 이랬다고 그런 얘기 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기 질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요. 네, 다만 더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을 원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죠. 예. 네. 그 비가 오면은 조금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네. 그렇다면 이게 인공 강우를 이용한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가 이제 뭐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실험이 되고 있는데 성공적이지는 않았어요. 그 인공 강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규모의 그거를 만드는 거는 쉽지 않았는데 뭐 나중에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은 뭐 이렇게 비 결정을 얼음 결정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예. 근데 이건 뭐 우리 중국하고 우리뿐의 문제가 아니고 인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고. 인도 그 지도 한번 보시면은 중국보다 인도는 정말 완전 빨개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인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먼지가 있어요. 길에. 이거 저희가 웃고 얘기합니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특히 아이들 키우는 집 같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